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인데요. 오늘 이제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뭐 이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침 제가 오늘 갔던 구의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가 아주 저의 수제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담당 평가사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한다 해서 정말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시지가에는 부동산 가액 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2024년 1월 25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보통 이제 토지 시장에 있어서 거래 지표가 되고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중에 부동산 우리 뭐 보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적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전체 한 56만 필지 정도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가가 결정 공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월 25일 날 국토부 장관이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는요, 그 추진 과정을 보면은 토지 특성 조사를 2023년도 1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 1월 18일까지 통상의 토지 특성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 정도까지 지가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 정도까지 산정지가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9일부터 2024년 4월 16일 정도까지 의견 제출, 지가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24년 4월 18일 보니까 제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오늘 같은 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 30일에 우리 각 구청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30일이니까 2024년 4월 30일 날 공시에서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게 되고요. 지가 조정 및 공시를 다시 2024년 6월 27일 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산정지가 검증은 이제 도면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지가 검증은 현장 검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견 제출 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한 담당 평가사, 보통 이제 서울의 한 개 구 정도에서는 이제 4개 법인에 4명의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둘둘 해서 4분이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견 제출 지가 검증은 이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평가사가 현장 검증한 내용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의견을 중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결정 공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지가 검증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현장 검증이죠. 산정 지가 검증은 이제 도면 검증이고요.
의견 제출 직가 검증, 이게 이제 현장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신청 직가 검증도 마찬가지 현장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서도 이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이제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학상 이의신청이죠.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인데요. 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신청에 대한 정정이 이제 행해지게 되면 통상 이게 이제 2024년도 6월 27일 정도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36조 제4항에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종전의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받고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직권 정정의 경우에는 종전 공시 기준일 1월 1일 기준에서 소급표를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 직가에 대해서 결정 공시일은 2024년 4월 30일 날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직권 정정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 기준에서 4월 30일 날 결정 공시된 것으로 보아서 소송의 제소기간은 결정 공시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을 했다, 직가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그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공시 관련된 것도 오늘 마찬가지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보면은 이제 도시 우리 국장 이제 부처 내에서 그 부동산 정보과 이쪽에서 이제 그 담당을 하면서 또 개별 주택 가격 공시도 이제 뭐 담당을 하는데 이 이제 핸들링하는 이제 주무부처 국장님은 이 그 세금을 담당하는 재정국장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번 연도 이제 4월 30일 날 결정 공시가 마찬가지 되는데요. 주택 특성조사 가격 산정 검증을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열람 의견 제출도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했고, 그래서 가격 결정 공시는 2024년 4월 3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4월 30일 날 가격공시를 하고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30일 동안 받습니다.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 공시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표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가 검증은 담당 평가사 네 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출두를 해서 그 네 분이 자기가 이제 검증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발제를 하고요. 주택 가격 관련돼서는 이제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 이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전국지사가 있는데 전국지사의 실무를 담당한 담당 그 분께서 두 분이 나오셔서 해당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개별주택 가격의 의견 제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는 특히 도지 관련 이제 국세라든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 특히 이제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 그 가장형이냐 이 세장형에 따라서 이 개별 공시가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의 이제 부과가 이게 서울에 이제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의 그 차이가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형으로 보냐 세장형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개별 공시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개별 공시가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금 차이가 뭐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이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도 이제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제가 지방토지수용위원 하면서 우리 지토위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자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우리 표준 공시가 그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오고 또 개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감정평 가서 제 2차 시험 이제 감정평가 보상복주를 이제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도 이제 말씀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차도 마시면서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정감이 있는 그쵸? 지토위원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 우리 이 3법의 법정위원회 그쵸? 제가 딱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표준공시가, 개별공시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런 관련된 이런 쟁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실무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그냥 교재만 보고 여러분이 그냥 문구만 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제 제자들 평가사들 이제 직접 와가지고 해당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게 이제 표준지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조정된다든지 그 다음에 결혼시가 이제 하향 조정됐을 때 어떤 논거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은 상향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향해야 되시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했고요.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련된 것들도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필지 이제 국공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 가장형이냐 세장형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적정하게 잘 돼가지고 국공유지의 경우도 기재부 땅이었는데 기재부 땅에 이제 공시지가도 결정 공시하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 현재 국공유지 기재부 땅에 다른 사람이 이제 임대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있어야만,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뭐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국공유지 관련돼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제 행정 작용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행정 목적으로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부동산 공시위원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진짜 아끼던 제자들이 이렇게 또 성장을 해서 공시지가 3년 이상 된 거죠. 3년 이상 돼서 공시지가 업무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 좀 고맙고 그쵸?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 바빠가지고 저 얘기하다가 인사를 또 못해서 이 커피 쿠폰 하나 날려줬는데 참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자, 선생의 참
역할이 이런 데에서 참 큰, 참, 가슴 뭉클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가지고, 표준시 공시지가 또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도 우리 부동산 부평이, 그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이런 데서 또 지토위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되게 반갑고 또 야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 오래 가는 거구나. 그렇죠? 전문가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 나란 일이잖아요. 우리 지자체나 국가의 나란 일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또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이제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개별공시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다가 이제 그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우리 국부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공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가 재정의 문제와 지자체 재정, 나라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선봉에 누가 있다? 감정평가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빠른 시간에 합격하셔서 또 현장에서 공시지가 업무로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또 오늘 큰 의미 있는 하루여서 또 감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